안녕하세요. 오늘은 흉노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뮬란이란 애니메이션을 보신 분 계신가요? 흉노가 침입하자 뮬란이 여성의 몸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를 대신해 전쟁터로 나가지요. 이 애니메이션에서 흉노족은 아주 사납고 무섭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흉노가 중국에 그만큼 두려웠던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지요. 후한의 역사가인 반고는 그가 쓴 흉노전에서 흉노에 대해 사람의 얼굴은 하였으되 마음은 짐승과 같다라고 하였지요. 여기서 인면수심이란 말이 나온 겁니다. 그리고 흉노족은 신라와 가야의 시조라고도 하여 현재 많은 이들이 관심을 갖는 민족이기도 합니다. 흉노의 흉은 오랑캐 흉 혹은 흉흉할 흉자이며 노는 종 노자입니다. 이는 중국이 혐오의 뜻을 담아 명명한 북방의 오랑캐라는 의미지요. 흉노족이 언제부터 집단적으로 활동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기록에 나타난 것은 중국 주나라 때부터입니다. 약 기원전 10세기경으로 볼 수 있습니다. 주나라 후 중국은 춘추시대를 거쳐 전국시대에 이르러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 철기를 제작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흉노족은 중앙아시아를 기점으로 해서 동서로 왔다 갔다 하였으므로 히타이트 철기 문명을 일찌감치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하여 중국보다 먼저 철기를 사용할 수 있었고 이를 바탕으로 강력한 힘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동방과 서방의 교역로인 실크로드를 장악하였습니다. 이렇게 중간에서 중개무역을 독점하여 경제적 이익을 보며 실리를 추구하는 유목기마민족이었습니다. 전투에 있어서도 유리하면 계속 전진했지만 불리하면 곧바로 도망치는 것이 그들이었습니다. 병법의 마지막 36개가 주랭랑인데 흉노족의 이런 모습을 보고 만든 계책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흉노족은 최고의 우두머리를 선우라고 합니다. 선우 밑에 왕이 있는 것이지요. 선우는 하늘의 아들이란 뜻을 가진 말로 정치 지배자는 물론 제사장의 의미까지 포함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마치 단군 왕검과 비슷한 의미를 가지는데요. 단군이 제사장, 왕검이 정치 지배자를 뜻하니까요. 기원전 215년 진시황제 때는 진의 장군 몽염이 군사를 대거 몰고 가서 흉노를 토벌한 후 만리장성을 축조하지요. 하지만 흉노족의 세력은 더욱 거세집니다. 결국 기원전 209년 묵특선우가 주변의 유목 부족들과 연합하여 세계 최초의 유목제국을 건설하였는데 그 영역이 몽골을 중심으로 하여 서쪽으로는 키르기스스탄까지 동쪽으로는 서만주까지 이르렀습니다. 기원전 206년 한나라를 세운 유방은 기원전 200년에 흉노와 백등산 전투를 치렀는데 이에 대패를 하고 7일간 포위가 된 적이 있지요. 유방은 묵돌 선우의 부인 알지에게 뇌물을 주고 탈출하였으며 그 후 흉노와 형제관계를 맺었습니다. 흉노가 형, 한이 동생이 되어 한나라는 기원전 198년에서 기원전 135년까지 약 60년간 조공을 바쳤습니다. 흉노는 실크로드를 완전 장악하고 주변 지역을 휩쓸었습니다. 그러나 기원전 141년 한의 7대 황제인 무제가 곧 흉노에 대한 조공을 끊고 기원전 129년 흉노를 토벌합니다. 이로 인해 실크로드의 중개권을 얻은 한나라는 더 강해졌고 기원전 108년에는 고조선을 멸망시킵니다. 한의 이러한 팽창 정책으로 흉노의 힘은 매우 약해집니다. 여기서 잠깐 흉노족의 왕자였으며 신라 김씨 왕족의 조상이라는 김일제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김일제는 기원전 134년에 태어나 기원전 86년까지 48년을 살았습니다. 김일제는 흉노의 번왕인 휴저왕의 장남으로 한무제와의 전투에서 패배를 하여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포로가 되어 적국으로 끌려오면 10중 8구는 노예가 되지요. 김일제 역시 왕자의 신분이었으나 노예가 되어 말을 기르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무제의 눈에 띄어 총애를 받게 되었고
정의품인 광록대부에까지 올랐던 인물이지요. 무고죄를 범한 마하라 형제가 처벌을 받을 것이 두려워 모반을 하려 할 때 김일제는 혹시나 하여 미리 기다리고 있다가 이들이 나타나자 이를 무제에게 알려 반란을 막았습니다. 김일제 덕분에 생명을 보전할 수 있었던 무제는 그에게 김시성을 하사하고 죽기 직전에는 투후로 봉했습니다. 투후는 김일제에게만 하사한 제후명이지요. 김일제 사후에도 그의 후손들은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왕망이 전한을 무너뜨리고 신나라를 세우지요. 이때 김일제의 후손들은 왕망에 외가여서 15년 후 신이 망하고 후한이 들어설 때 후한이 두려워 그 자손 중 한 명인 성안왕이 식솔들을 이끌고 신라로 왔다고 합니다. 조선 후기 실학자이며 서예가로 잘 알려진 추사 김정희는 성안왕을 김알지와 동일 인물로 보고 있습니다. 김알지 신화를 한번 볼까요? 신라의 4대 석탈의 왕 때 한 숲에서 닭의 울음소리가 나서 가보니 나무 위에 금상자가 걸려있고 그 아래서 닭이 울어 금상자를 내려 여니까 웬 산의 아이가 하나 걸어서 나왔다고 하지요. 탈해왕은 이를 기이하게 여겨 금상자 속에서 나온 아이라 김알지라 했다지요. 그리고 그 후 그 숲을 닭이 울었던 숲이라 하여 계림이라 했는데 계림은 신라라는 국호를 대신해서 쓰이기도 합니다. 김알지는 왕이 되지는 않았지만 그의 후손인 미추가 신라의 13대 왕이 되고 17대 내무왕 때부터는 김씨가 세습을 하게 됩니다. 성안왕 김알지는 문무왕의 15대조라고 문무왕릉비에도 새겨져 있으나 아직 학계에서는 신라의 왕족이 흉노족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흉노족은 유목민이긴 했으나 나름 발달한 문화를 가진 민족이었습니다. 중국이 흉노한테 너무도 많이 공격을 받아 부정적으로 보았기 때문에 우리도 덩달아 흉노를 부정적으로만 보는 것 같습니다. 흉노족의 유물들을 보면 예외 없이 동물 문양이 들어가 있는데 이는 스키타이 계통의 동물 문양이라고 합니다. 스키타이는 지금의 카자흐스탄 지역에서 발흥했던 유목민인데요. 우리나라의 청동기는 중국식이 아니라 스키타이 청동기 계통이랍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인 고조선도 흉노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흉노의 유물은 낙랑군에서도 발견이 되어 우리 민족도 그들과 활발히 교류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낙랑에서 출토된 금제 허리띠 고리는 흉노의 그것과 거의 똑같이 만들어졌습니다. 참고로 몽골은 자신들의 시조를 흉노로 보고 있습니다. 몽골에서 발흥한 민족이니 당연할 수 있겠죠. 다시 한무제 때로 돌아가겠습니다. 한무제 이후 세력이 약해진 흉노. 그러나 여전히 힘을 무시할 수 없었지요. 그런데 기원전 56년 형제 간의 다툼이 일어나 흉노는 동흉노와 서흉노로 나누어집니다. 동흉노의 호한야 선우는 기원전 51년 한해 황씨를 찾아와 한해 신하가 되겠다고 합니다. 이렇게 동흉노는 한해 친화 정책을 폈습니다. 반면에 서흉노는 중앙아시아로 진출하면서 한나라의 적대적이었습니다. 이리하여 한은 동흉노를 도와 기원전 36년에 서흉노를 토벌합니다. 이로써 동흉노의 호한야 선우는 다시 한번 흉노를 통일하지요. 여기서 중국의 4대 미녀 중 하나인 왕소군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4대 미녀란 서시, 왕소군, 초선, 양귀비를 말합니다. 한과 화친 정책을 편 동흉노의 호한야 선우는 기원전 33년 황씨를 찾아와 폐하, 한족 여자를 아내로 삼고 싶습니다. 라고 합니다. 이때 한의 황제인 원제는 동흉노와 동맹관계로 지내지만 흉노가 너무도 싫었기에 가장 못생긴 여자를 보내려 했습니다. 그래서 모연수라는 화가에게 궁녀들을 그리게 하여 제일 못생긴 궁녀를 뽑아 호한야에게 보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왕소군은 모연수에게 뇌물을 주지 않아 실물과는 달리 제일 못생기게 그려졌습니다. 원제는 당연히 왕소군의 초상화를 선택하였는데 나중에 그녀의 실제 모습을 보고는 너무도 아름다워 입을 다물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약속은 약속. 왕소군을 호한야에게 넘기고는 화가 치밀어 모연수를 처형해버렸다고 하죠. 호한야 선우의 아내가 된 왕소군은 그의 아들을 낳아주었습니다. 그런데 흉노에는 아버지의 첩이나 형의 처첩이 죽으면 그의 아들이나 동생이 취하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고구려의 형사취수제처럼 말입니다. 호한야가 죽자 그녀는 그의 아들인 복주류약제 선우의 아내가 되어 딸을 낳지요. 남편과 그 남편의 아들의 아내가 되었던 왕소군은 한족 입장에서 보았을 땐 기구한 운명의 여인인지라 많은 이들이 그녀의 삶을 안타까이 생각했다고 합니다. 서기 25년 신이 멸망하고 후한이 들어섰습니다. 그로부터 23년 후인 48년에 흉노가 남북으로 분열이 됩니다. 남흉노는 간수성, 산시성 등지에 정착하여 살면서 후한에 우호적이며 협력적이었습니다. 반면에 북흉노는 몽골에 근거하면서 후한과 계속적으로 부딪혔으며 2세기에 서쪽으로 이동했습니다. 이들은 훈족이라고 불리며 서쪽으로 세력을 확장하여 게르만족의 대이동을 가져올 정도로 서양인들에겐 무시무시한 존재가 되었지요. 북흉노가 떠나간 몽골에서는 그 자리를 대신해 새로이 선비족이 발흥합니다. 남흉노의 후손들도 중국 내에서 번성하여 5호 16국 시대에 전조, 하, 북량이란 세 개의 국가를 세워 맹위를 떨치게 되지요. 전조와 하는 산시성, 북량은 간수성에 세워진 나라입니다. 그러나 하는 431년, 북량은 439년에 멸망하면서 흉노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한과 대립하며 살던 유목기마 민족이었던 흉노족은 어른을 공경하거나 여성과 아이와 같은 약자를 배려하는 민족은 아니었고 힘이 존중되는 실리적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우대받는 사회였는데요. 맛 좋은 음식은 젊은 남자들이 우선 먹었고 노인들은 그들이 남긴 찌꺼기를 먹었다고 합니다. 유교에서는 효와 장유유서를 중히 생각하니 한나라 사람들의 입장에선 정말 인면수심이라 할 만했지요. 그들은 뼛속까지 유목민이었기에 스스로는 절대 농사를 짓지 않고 정착민인 한족을 잡아다가 노예로 삼고 농사를 짓게 하여 그로부터 식량을 취했다고 합니다. 부여에서처럼 순장 풍습이 있어 선우가 죽으면 애첩이나 신하를 순장했는데 그 수가 수백에서 수천에 이르렀다고 하지요. 금을 좋아하는 민족답게 부장품으로는 금과 함께 의복을 넣었는데 이로 보아 죽은 뒤에 또 다른 세상이 있다는 내세 사상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몽골에서 발흥하여 세계로 뻗어나간 흉노족은 결국엔 정착민에 동화되어 그 민족 자체가 사라지긴 했으나 세계사에 큰 영향을 준 민족임에는 틀림없고 우리 민족의 형성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준 민족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